자, 세 번째 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뭐 세 번째 썰은 뭐 다른 거 없고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보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맞죠? 옆집 어떻게 사는지, 내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가 우리나라에 유독 인기가 많은 컨텐츠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굉장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관찰 예능, 그러니까 타인의 삶을 관찰하는 그런 예능이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요즘 거의 대세죠. 뭐 대표적으로 나 혼자 산다, 뭐 미운 이 새끼, 아니면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니면 뭐 동상이몽. 요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대충 생각나는 거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만큼 우리가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하고 그 보는 거를 굉장히 즐겨합니다. 굉장히 즐겨해요. 근데 허나 여러분들은 즐겨 하시겠죠? 저는 안 봅니다. 저는 관찰 예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TV에 나온 대다수가 그런 거예요. MBC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그게 있더라. 아무튼 출근? 그것도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별로 흥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보는 사람이 있겠지. 먼저 저는 이제 관찰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이 없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한국 사람이면 주변에 너 어떻게 사는지 관심 가지고 살아갈 것 같은데 왜 북어에 관심을 안 가지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제 아는 소견 내에서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얘기할 테니까 한번 소신껏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제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 생각을 얘기하면 분명히 공감해 줄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제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 안 가진 첫 번째 이유는 별로 불편한 거 못 느끼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서 뭔가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불편하거나 내가 답답하거나 이런 거 느끼면 나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오히려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 가지고 얘기 나누고 할 때는 불편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어요. 서로의 어떤 사생활을 엿보고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험담한다는 게 불편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뭐 어떻게 뭐 먹고 사는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살아갔는데, 근데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뭐 근황에 대해서 막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알려고 하지 않는데, 난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못 느끼겠다는 거. 오히려 그런 걸 알므로 인해서 굉장히 피곤하고 불편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지니까 불편한 것도 못 느끼겠고, 피곤한 것도 못 느끼겠어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비교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비교를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그 사람의 능력치나 그 사람의 어떤 연봉이나 뭐 그 사람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그 사람이 운전하는 차,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사귀는 여자친구 다 알아야 됩니다. 비교라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면 못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많이 알고 지내는 이상 이 비교를 피할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는 이유가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에 대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보통 뭐 친구 집에 뭐 어떤 아파트에 살고 어떻게 뭐 와이프가 어떻게 살고 어느 지방 사람이고 뭐 딸이 어떻게 생겼고 돌잔치가 언제고 몇 평에 살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뭔가 상당히 필요 이상으로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그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이점을 취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오직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이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내 삶과 졸목을 시키면서 뭔가 나는 왜 이렇게 못했지? 나는 왜 제가 결혼할 동안 나는 왜 결혼 못했지? 저 친구 아파트 살 동안 나 뭐 했지?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비교라는 것도 그 사람을 어떻게 알고 있냐, 알고 있지 않느냐, 관심에 두느냐, 두고 있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우리는 비교하지 않아요. 센파 모르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나랑 알고 지냈고 나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우리가 친구끼리 비교 많이 하죠. 친구끼리 왜 비교 많이 하겠으며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의 집안 환경과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능력, 능력치와 학벌, 기본적인 세세한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그 친구 그냥 같은 반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친구가 잘 나가면 막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 아파하는 경우도 그런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모르면 그냥 넘어가죠. 모르면 뭐 그런갑다 넘어가는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집안 환경 어느 집에 살고 아버지가 어떤 일 하시고 환경이 어떻게 자랐고 누나는 어떻게 다니고 다 안다는 거예요.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꿰뚫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비교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뭐냐 하면 나는 이 친구가 어렸을 때 못 살고 불우한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나보다 약간은 좀 밑에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보니까 나보다 더 수익도 좋고 뭐 잘 나가고 있다. 나는 그때보다는 좀 못하고 있다. 집안이 어려워져서. 그런 거 보면 뭐 그럴 수도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 집안 환경을 너무나도 세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될 동안 난 뭐 했지? 라고 자기 혐오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닥 아는 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갑다. 아, 뭐 그러나 보네. 만약에 뭐 아는 게 없잖아. 뭐, 아, 결혼해? 아, 뭐 결혼하면 뭐 그런갑지 뭐. 우리 그런갑다란 단어가 뭐예요? 그냥 거기에 대해 아무런 감정과 아무런 동정과 메시지를 남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거잖아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각자 사는 대로 두는 거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아, 뭐 결혼하는갑네. 아, 그런갑다.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관심이 너무 많으면 아, 이 친구 결혼할 동안 난 뭐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친한 친구가 막 결혼하고 하면 내가 결혼 못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자기감 더 많이 느껴요. 정말 친한 친구가 막 하면. 왜냐? 정말 친하고 알고 지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장 가까운 비교 대상, 가장 강력한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모르는데도 더 버려요. 우리 모르면 어떻게든 알려고 하잖아요.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굳이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덮어 넣습니다. 아, 뭐 그런 게 있겠지. 아, 그런갑다. 하... 그 세 번째. 아까 3번은 2번하고 비슷한 건데, 자,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가 아는 정보가 없으니까 뭐 굳이 뒷담화를 한다거나 그 사람을 이유 없이 미워한다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왜 큰 사건 터졌잖아요. 이근 대위님인가? 첫 번째 200만 원 그 돈 사건 터졌고 두 번째는 뭐 그 성범죄 관련 터졌잖아요. 관심이 없어 나는. 여러분들은 막 거기 막 어? 막 갑론을박하면서 막 하잖아요. 막 열띤 막 관심을 보이더라고. 난 처음부터 근데 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가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쁜 놈 얘기하실 건가요? 그래서 난 뭐 그분이 뭐 좋든 싫든 난 신경 안 써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시면 이번에 사건 보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 위풍대리님 먹으세요. 반갑습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관심도 안 가지니까 뭐 그 사람이 뭐 어떤 사건 터지면 해도 뭐 내가 뭐 거기에 대해서 나쁜 의견 준다거나 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막 일회 그러니까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일회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가십거리에 대해서 일회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지금 SNS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굉장히 발달해서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나쁜 게 더 많아요. 뭐가 나쁘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남의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사건건 개입하고 관심 갖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일일이 이런 걸 다 신경 써야 돼, 케어하고. 그거 안 하고 살아도 사는데 지장 없다니까요.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안 쓰고 안 하고 살아도 내 사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불이익이 생긴다 하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괜히 미워하게 되고 괜히 막 뒷담화하게 되고 뭐 괜히 거기에 대해서 감정 쓰고 막
괜히 막 자주 보게 되고 시간 낭비하고 감정 낭비하고 그렇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쓸데없이 이제 분노하게 되고 화내게 되고.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감정, 여러분들 자존감 굉장히 소중한데. 그 네 번째는 뭐냐? 자, 네 번째는 내 삶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사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 신경 쓸 게 없으니까 내가 사는 그 모습만 그냥 그대로 보면 돼요. 그대로 정면을 보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때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먼저 보고 나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허탈감을 느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저 사람은 그래도 결혼도 했고 뭐 비싼 집에 이렇게 의리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 고시원에서 못 벗어날까? 다른 사람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비싼 레스토랑 가가지고 고기 썰고 스테이크 썰고 있는데 나는 그냥 집구석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 다른 사람들 삶을 먼저 보면서 우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사적으로 이제 투하가 된다니까. 물론 그걸 통해서 뭐 나는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 만족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왜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보통 어떤 걸 보냐면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 우리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잘 된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가져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윗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걸 보다 보니까 다시 우리를 보잖아. 그럼 우리가 우리의 단계를 레벨 10이라고 치면 10으로 보는 게 아니라 6이나 5로 봐요.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면서. 나 혼자 산다도 지금 왜 욕먹는지 아세요? 나 혼자 산다도? 욕 엄청 먹고 있잖아요. 왜 욕먹는지 아십니까? 연예인들 그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원래는 그렇게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연예인들 비싼 차에 막 으리란 집에 넓은 아파트에. 그러면서 인위적인 삶을 가시적인 삶을 보여줬는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공감이 되겠어요, 우리?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강남의 노른자 땅에 아파트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 맨날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기 비싼 차 몰고 음악 들으면서 여유있게.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백수라고 치면 연예인들이 보면 365일 바쁜 직업이 아니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뭐 어떤 작품 활동하면 쉬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가면서 비싼 거 사 먹고 한단 말이에요.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백수면 어떻게 해요? 여유가 없잖아요. 돈 남은 돈 가지고 생활해야 되니까 비싼 거 못 먹고요. 비싼 거 못 사 먹고 돈 아껴야 되잖아, 맞죠? 부모님 눈치 봐야 되죠. 그리고 생활 패턴이 무너지다 보니까 옷도 대충 입잖아요, 맞죠? 밖에 누가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백수시드 보면 무릎 나옴 추리닝이 있고 여자분들까지 머리도 안 감고 화장도 안 하고 남자들도 머리 안 감고 수염도 덕스로 기르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시간 남는 사람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잘 사는 사람을 보고 현재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움츠려 드는 거예요. 저 사람도 지금 뭐 하는 일이 없어가 쉬고 있는데 저렇게 비싼 차 몰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가 자체가 너무나 부러운 것과 동시에 나는 그걸 못 한다는, 나는 그렇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난 당장 내일 생활비도 걱정해야 되는. 여러분 방송이라는 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방송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TV를 안 보는 이유가 요즘 TV에 하는 것들 대부분이 연예인들의 삶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왜 안 보냐 하면 말이 리얼리티지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TV는 절대 리얼리티가 될 수 없어. 왜 리얼리티가 될 수 없는지 아세요? 리얼은 나 같은 사람이 리얼이에요, 여러분. 100% 그냥 라이브로 통 라이브로 칼질 안 하고 보여주는 게 이게 리얼이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내가 중간에 뭐 영상을 자르나요? 아니면 뭐 중간에 뭐 걸러냅니까? 아니면 잘 나온 것만 해가지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애초에 TV라는 것 자체가 편집이라는 거 칼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막도 엄청나게 많이 넣고 효과도 엄청나게 많이 주고 그 중에서 정말 잘 나오고 정말 잘 나오고 멋지게 나오고 좋게 나온 것만 칼질 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TV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그걸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그럼 방송사고 나와가지고 한 번만 보여주고 끝일 거야 아마. 한 번 보여준 거 끝날 거예요. 라디오스타 만약에 편집 안 하고 보여주잖아요. 그럼 방송 정지 먹어서 못 나올 거예요. 라디오스타 그게 1시간 10분짜리 방송이잖아요. 근데 막상 녹화하면 4시간이 넘어요. 2시간 50분이 잘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TV로 보는 쇼 프로그램, 뭐 오락 프로그램, 그 하루 왼종일 찍는데 방송이 막상 TV로 보는 거는 뭐 1시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칼질 하겠어요, 거기서. 자르고. 말이 리얼이지 리얼이 아니라는 거예요. TV는 리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자면 리얼인 척하는 각색 프로그램이에요. 각색. TV에 보면 스텝 롤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 각색이 있잖아요. 각색이 뭐 하는 거예요? 짜집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 나온 것만 해가지고 칼질을 잘리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PD 자체가 그걸 하는 사람이잖아요. PD 직업이 뭔데, PD 하는 게 애초에. 만약에 100% 리얼 그대로라면 PD가 있을 필요가 없죠. PD, 뭐, 조연출, 각색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리얼이 아닌 거예요. 리얼이 아니니까 보고 나면 허탈한 거예요. 너무 잘 나오는 그 있는 그대로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연예인들도 아시겠지만 다 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연예인 중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은 몇 프로 안 되고 못 나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일반 월급쟁이보다 못하신 분들 많아요. 차라리 그런 분들 보여주던가. 난 차라리 있잖아요. 그런 잘 나가는 인류 배우가 아니라 차라리 뭐 어디 케이블 t 재연 배우 있죠. 그런 분들 차라리 삶을 보여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아니면 엑스트라 배우들이야 뭐 하루 열심히 사신 분도 많거든요. 우리랑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겪어보니까 말이죠. 다른 사람들 관심 안 가지니까 오로지 그 내 시간과 나에 대한 관심들은 나한테 쏟을 수가 있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어떤 삶을 정하는 기준이나 삶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어떤 뭐 선택하는 것들 인생에서 많은 선택들 보통 남을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는 선택하는 것마저도 남의 눈치 상당히 많이 보는데 남의 눈치나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 우리는 보면 남들의 눈치와 어떤 시선의 어떤 그런 스탠다드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맞춰가 살아가잖아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좀 공장에서 찍어내는 삶을 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 성격 추구하는 거 뭐 이상 주관 다 다르잖아, 맞죠? 근데 그걸 너무 획일화 시켜버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사는 사람 똑같고 저기 사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람 사는 건 다 다르죠. 정답이 없죠. 사람 살아가는 건 다 다르고 정답이 없고 살아가는 방식과 스타일이 다 다르죠. 근데 우리는 정답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오로지 아파트. 아파트에 무슨 미친 사람 같아. 전 세계 국가에서 아파트 이렇게 미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물론 아파트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파트에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시골 가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주택에 살 수도 있는 거고
자기만의 그 막는 방식 찾아가면 돼요. 남들이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내 아파트 갈 능력도 안 되는데 대출 왕창 받아가지고 아파트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현실에 맞춰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현실에. 사실 우리가 아파트에 사는 것도 내가 아파트가 꼭 좋아서 산다기보다는 남들이 아파트 여기 살면 알아주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트 사는 게 더 크잖아요. 물론 아파트가 부의 상징이자 재테크 수단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아파트 막 요즘 브랜드도 엄청 많이 따지잖아요. 왜냐? 그런 아파트 사면 사람들이 우와, 야 성공했네. 야 어떻게 분양받았어? 이거 물어보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게 더 크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그렇게 원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남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게 크기 때문에 거기 사는 것도 맞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있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것마저도 남들이 어떻게 바라볼 거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볼까? 어떻게 관심을 가질까를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내 자존감이 남아날 수 있을까? 과연 재밌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재밌게 살아갈 수 없어요. 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재밌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내 삶에 집중하기 위해서 더 재밌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안 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니까 뭐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또 외로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교감을 못 느끼니까. 감정을 못 느끼다 보니까 외로움을 타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 좀 많이 해가지고 외로움을 좀 그렇게 많이 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런 걸 했을 때 저와 같은 삶을 했을 때 또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본인한테 또 맞는 방법을 또 찾아가면 돼요. 어쨌든 저는 이게 맞고 앞으로 저랑 비슷한 유형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장관관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마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지루한 얘기가 될 수 있었는데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자면 살아가는 건 정답이 없어요. 그 정답을 남들 시선에 맞춰가며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사는 게 재미없어져요. 한번 사는 거 재밌게 살다 갑시다. 재밌게 즐기면서 내 기준으로 내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나갑시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